김현수의 삶은 여백제와 같았다. 단정한 기와와 정갈한 마당, 그 모든 여백의 아름다움 속에 은백색 흰머리를 가진 고독한 노인만이 존재했다. 은퇴한 건축가이자 고미술 수장가인 그는 고미술품 수장고와 한옥 별채에 틀어박혀 세상의 속도를 잊은 지 오래였다. 68년 세월의 주름처럼 그의 정신은 단단하지만 메마른 완벽주의에 갇혀 있었다. 회색 트위드 재킷과 짙은 갈색 울 스카프를 두른 그는 매일 아침 수장고의 낡은 서화들을 점검했다. 그 정적이야말로 그의 고도독의 명예이자 존재의 이유라 믿었다. 그런 그의 마음의 골방에 생기가 들이닥친 것은 윤민서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설치 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그의 수장품 연구를 요청했다. 23세의 긴 생머리와 헐렁한 흰색면 티셔츠, 짙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그의 한옥 마당에 뿌려진 화사한 핏물처럼 강렬했다. 처음 대면했을 때 민서의 눈빛은 김현수의 흰머리와 세월의 무게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직 눈앞의 미미만을 탐하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젊고 싱그러운 영혼이야말로 그가 수십 년간 보아온 그 어떤 고미술품보다 가장 귀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연구는 지적인 탐미라는 얇은 막 아래 본능적인 갈망을 숨긴 채 시작됐다. 그녀가 자료를 넘기는 가느다란 손끝에서 김현수는 오래된 한지의 질감이 아닌 삶의 가장 촉촉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그녀의 젊은 숨결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일부러 몸을 숙였고 그녀의 청량한 기운은 그의 말라붙은 심장에 생명수처럼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김현수는 자신의 내면의 또아리를 튼 추악한 죄의식과 파괴적인 욕망 사이에서 휘청거렸다. 그는 이 젊고 깨끗한 영혼을 자신의 늙은 탐욕으로 더럽힐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금지된 갈등이야말로 황혼을 맞이한 그의 삶에 가장 뜨거운 불꽃을 던져놓고 있었다. 민서는 그 불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김현수는 자신의 고독이 마침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 고독을 깨부수는 젊은 존재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민서의 존재는 여백제의 질서정연한 정적을 파괴하는 소음이자 동시에 구원이었다. 그녀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젊음의 탄력은 김현수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그는 그녀를 미완성의 명작처럼 대하며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어느 날 민서는 수장고 깊은 곳에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을 가진 낡은 우물 앞에서 김현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이 우물은 정말 마르지 않나요? 마치 영원의 샘 같아요. 김현수는 대답했다. 이 우물은 지하 깊은 곳에 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퍼내도 다시 채워진다네. 하지만 나의 삶은 이제 퍼낼 물이 거의 남지 않았지. 민서는 그의 마른 손 위에 자신의 촉촉한 손을 살짝 얹었다. 김현수는 그녀의 손끝에서 절대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젊음의 샘을 간절히 탐하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이 노인의 숨겨진 욕정은 그의 미학적 품위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고의적으로 금기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민서는 김현수가 자료를 찾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밀착했고 그의 흰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긴 생머리에서 은밀한 유혹의 향을 느꼈다. 한 번은 김현수가 실수로 넘어진 척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허리를 부축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은 그의 늙은 몸에 선명한 기억을 새겼다. 김현수는 그녀에게 별채 깊숙이 숨겨둔 골방,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은 그에게 과거의 안식처이자 현재의 죄의식이 응축된 곳이었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의 고독을 단순한 강인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닿고 싶은 깊은 소망으로 해석했다. 교수님의 골방은 고독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공간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장 생생한 현재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요. 그녀의 선언은 김현수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두 사람만의 파국적인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성적인 장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은백색 흰머리를 가진 노인과 긴 생머리의 젊은 여인은 서로의 체온을 의도적으로 갈구했다. 헐렁한 티셔츠 아래 민서의 몸이 김현수의 주름진 손 근처에 닿을 때마다 수십 년 전의 뜨거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교수님,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순간의 찰나인가요? 민서가 물었다. 나에게 궁극의 미는 쓰러져가는 것 속의 생명력이다. 예를 들어
밤이 되어야 피는 꽃처럼 그 한순간의 절정이지. 김현수가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노련한 감정가에게 평가받고 있음을 즐기는 듯했다. 두 사람은 이제 언어가 아닌 눈빛과 숨결로 서로의 관능적인 의도를 읽었다. 저녁 무렵 김현수는 민서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녀의 헐렁한 티셔츠에는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생명의 열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섬세한 손목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나는 두렵네, 민서. 내 늙은 탐욕이 내 맑은 청춘을 타락시킬까봐 두려워. 내 초악한 욕망으로 너의 아름다운 미래를 짓밟을까. 김현수는 고통스럽게 고백했다. 교수님, 탐욕이 곧 생명의 가장 솔직한 열정 아닌가요? 저는 교수님의 그 깊은 열정을 원해요. 제게서 영원한 삶을 얻으세요. 그녀는 김현수의 흰머리와 주름을 존경하듯 바라보았다. 이 죄의식이야말로 김현수의 욕망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었다. 그는 이 무구한 영혼에 닿는 금단의 희열에 중독되었다. 김현수는 이제 교수가 아닌 사랑을 갈망하는 노인으로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적인 예술로 치닫고 있었다. 김현수는 민서를 별채의 가장 깊숙한 공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둔 골방으로 이끌었다. 이곳은 그의 고독의 근원이자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봉인된 비밀의 성소였다. 이곳은 나의 가장 사적인 여백이네. 자네가 처음이야. 김현수가 말했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민서는 고요히 그 공간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말없는 침묵은 수많은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 그녀의 맑은 눈빛은 김현수의 흰머리와 주름 아래 숨겨진 영혼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고 싶어요. 교수님의 고독이 제게 전이 되더라도 저는 교수님의 전부를 원해요. 민서는 김현수의 주름진 뺨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직선적인 용기는 김현수의 나약함을 꿰뚫었다. 김현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은백색 흰머리를 가진 노인의 단단하고 마른 몸이 젊고 부드러운 그녀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위안이 아닌 파국적인 충돌이었다. 68년이라는 과거와 23년이라는 미래가 이 좁은 골방에서 격렬하게 얽혔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빛을 탐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고백했고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증명으로 받아들였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것이 될게요. 대신 제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숨결을 주세요. 그녀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김현수는 그녀에게서 향긋한 흙냄새와 화사한 꽃잎 같은 냄새를 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깊고 긴 포옹을 나누었다. 김현수는 이 포옹이 금지된 계약임을 알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예감했다. 그 밤 두 사람은 골방을 나섰지만 이미 그들의 영혼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한 상태였다. 며칠간의 폭풍전야 같은 정적. 흰머리를 가진 김현수와 긴 생머리의 민서는 헐렁한 티셔츠 사이로 스치는 미세한 접촉마저 피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욕망의 열기는 더욱 짙어졌다. 밤이 깊어지고 갑작스러운 장맛비가 여백제의 기와 지붕을 세차게 뗐다. 민서는 빗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었다. 교수님, 빗소리가 꼭 세상의 소음을 씻어내는 것 같아요. 그녀의 서정적인 말이 김현수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자 모든 억압이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네 스승이 될 수 없다. 나는 이 늙은 몸으로 네 젊음의 불꽃을 빼앗고 싶다. 나를 심판해라. 김현수는 자신의 추악한 본심을 토해냈다. 심판하지 않아요. 교수님의 열정은 제게 생의 이유예요. 저를 타락시키세요. 저는 기꺼이 교수님의 소유물이 될 거예요. 민서는 그의 흰머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현수는 그녀의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메마른 자신의 입술을 촉촉하고 젊은 그녀의 입술에 포겠다. 그것은 파괴의 맹세이자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격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힘껏 감싸 안았고 영혼을 갈구하듯 깊이 응답했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격렬한 숨소리를 덮었다. 그들은 이제 이성의 지배를 벗어난 두 개의 원초적인 영혼이었다. 김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골방이 아닌 자신의 가장 은밀한 침실로 향했다. 헐렁한 티셔츠와 트위드 재킷 사이의 옷가지만이 그들을 막는 마지막 장벽이었다. 그는 이 밤 늙은 지식인의 허물을 벗고 가장 솔직한 남자로
그녀의 가장 깊은 여백에 닿으려 했다. 침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시간의 무게를 벗어던졌다. 김현수는 흰머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헐렁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벗겨냈다. 이는 가장 귀한 미술품의 포장을 푸는 숭고한 의식과 같았다. 그녀의 탄력 있고 젊은 몸은 그가 평생 미학으로만 탐구했던 궁극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주름진 김현수의 손이 그녀의 매끄럽고 따뜻한 살결에 닿았다. 그 극명한 대비는 그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율적인 쾌락이다. 그녀의 체온, 숨결, 맥박이 그의 차가운 피를 덮이고 그는 생명력을 강탈하는 듯한 이기적인 환희를 느꼈다. 교수님, 이제 저를 채워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간절히 속삭였다. 김현수는 그녀의 가장 깊고 따뜻한 여백, 그가 평생 동경했던 성스러운 샘을 찾아 들어갔다. 그녀의 젊고 촉촉한 품은 그의 모든 고독과 죄의식을 녹여내는 태초의 안식처였다. 그는 그 젖은 여백 속에서 노인의 자아를 잃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회귀했다. 마치 말라버린 고목이 새로운 뿌리를 통해 생명력을 흡수하듯 그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마셨다. 합일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과 숨의 온도만이 존재하는 침묵 속에서 뒤섞여 있었다. 김현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등을 감싸 안았고 그의 얼굴은 그녀의 젊은 어깨에 기대어 안도감을 느꼈다. 교수님, 이것이 바로 완성된 예술이에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김현수는 늙은 몸으로 영원한 순간을 새겼다. 이 파국적인 사랑은 그에게 구원이었다. 민서와의 비밀스런 사랑은 김현수의 여백제를 영원한 봄으로 만들었다. 흰머리가 무색할 만큼 활력을 찾은 그는 그녀의 헐렁한 티셔츠에서 풍겨나오는 물감 냄새마저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의 소란은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친족들이 이 금지된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현수 형님, 68세의 나이에 23세 애송이와 뭘 하시는 겁니까?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십시오. 정장 차림의 친족 대표는 그의 별채를 침범해 분노했다. 그들의 눈에는 도덕적인 경멸과 노인의 정열에 대한 추악한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흰머리의 김현수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맞섰다. 너희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다. 민서는 내게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예수다. 그녀는 나의 영혼을 구원했어. 민서는 청바지 차림 그대로 그들 앞에 섰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저는 교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의 가장 깊은 욕망이야말로 저를 가장 정직한 예술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녀의 굳건한 의지는 김현수의 나약한 망설임을 깨뜨렸다. 그는 이 빛나는 젊음을 자신의 어둡고 명예로운 과거라는 사슬에 묶어둘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유로워야 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사랑이 일시적인 욕정이 아닌 본질적인 예술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과정이었다. 친족과의 갈등 후 며칠 뒤 민서는 김현수에게 이별을 고했다. 교수님, 저는 내일 이 집을 떠나 제 삶을 살 거예요. 교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리고 제 성장을 위해서요. 민서가 말했다. 민서, 너를 나의 소유물처럼 붙잡아두고 싶구나. 이 늙은이의 마지막 이기심이다. 김현수가 속삭였다. 아니요, 교수님은 이미 제게서 영원한 숨결을 얻었어요. 저는 그 숨결을 가지고 제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녀가 답했다. 그녀의 결정은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김현수는 그녀의 미래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격정 대신 깊은 위안을 나누는 고요한 합의를 가졌다. 김현수는 그녀의 젊은 몸을 마지막으로 보는 명작처럼 흰머리 사이로 깊이 새겨 넣었다. 황혼의 포옹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숨의 온도가 영원히 섞이는 곳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헐렁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대로 고요히 여백제를 떠났다. 김현수는 텅 빈 마루에 앉아 마당의 연못을 바라봤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의 목마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영혼의 샘물을 모두 그의 안에 남겼기 때문이다. 흰머리를 가진 김현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의 여백은 민서의 숨결과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예술의 완성, 그의 삶의 구원, 그리고 그가 얻은 영원한 숨결이었다.